네, 7월 31일 언더 7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수요일 아침 이슈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신인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네 가지 키워드 보겠습니다. 피지사, 구영배 대표 팀원 사태 관련이고요. 집값 때문에 한미 약품, 한국 타이어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제 구영배 대표 국회에 출석해서 헛소리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던데 어제 들으셨죠?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확실히 이거 믿을 수 있겠느냐는 불안감을 키우는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구영배 대표 같은 경우는 동원 가능 자금 800억 가운데 이거 전량 동원도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미정상 금액이 지금 1조 원 넘어가는데 800억이라고 하면은 그 돈 어떻게 썼다라는 얘기냐 이렇게 하면서 소비자들 분노 터뜨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800억도 중국에 묶여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들 종합하면 결국 이 TMF 사태가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뉴스에 나오는 얘기들은 5월, 6월 달에 이 정산대금 못 받으면서 벌어진 문제인데 이 사태가 커진 게 7월 말이고 그렇게 되면 올스톱이 돼버리니까 7월이 사실 더 큽니다. 이것 때문에 미정산금, 못 받는 돈, 환불 받아야 되는 돈 더 늘어나야 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혈안 질의에서 AK몰도 위험하다. 이 큐텐이 갖고 있는 다른 쇼핑몰들도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구 대표가 직접 해버렸습니다. 이 시장의 불안을 더 자극했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본인을 믿고 도와주면 이걸 극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겠지만 시장의 불안감을 많이 커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어떤 사태가 벌어졌느냐. 금융당국이 나서서 이 사태를 어떻게든 진화를 해야 될 입장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큐텐이 스스로 이 사태를 정리할 수 없다면 이 돈이 오가는 피지사, 그러니까 결제 대행을 하는 곳들 아니면 카드사 이런 곳들이 위험을 좀 분담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금융당국이 지금 손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DS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 피지사라고 불리는 상장사들이 꽤 많습니다. NHN KCPI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지금 상장한 결제대행사들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으로 봤습니다. 논리는 있는데 신용카드 결제라는 게 일단은 소비자가 카드를 긁은 다음에 결제대금 한 달 뒤에 카드사에 납부하는 구조지 않습니까? 여기서 카드사는 직접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결제대행사의 신용을 기반으로 결제대금 먼저 정산해 준 다음에 피지사가 나중에 가맹점에 대금을 전달하는 구조인데 이 과정에 피지사들이 수수료를 받으니까 그만큼 책임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NHKCP라든가 카카오페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상장 피지사들에 대해서는 지금 주가 하락 압력이 커진 것은 물론이고요. 지금까지는 피지사 얘기지만 조금 뒤에는 카드사에 대한 분담 논리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미정산 금액 1조 원 정도 될 거라고 했잖아요. 상당히 안팎이 될 수밖에 없는 금액이 나올 겁니다. 네, 줄줄이 사탕처럼 지금 악영향, 부정적인 영향 굉장히 확산하는 지금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국내 토종 이커머스의 신뢰가 이 팀원 사태, 위메프 사태 때문에 좀 하락하는 거. 맞습니다. 이게 조금 안타까운 지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요럴 때 이런 사태가 불거졌을 때 어떤 종목을 조금 봐야 되고 피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조언도 필요하거든요. 네. 지금 구영배 대표가 밝혔던 정산 가능 금액 그리고 기업 회생 절차 이런 거 감안했을 때 이 피지사라든가 아니면 카드사들 피해가 클 것 같아서 각사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피지사들 환불 의지를 밝혔습니다만 실제로 48시간 내 선 환불해주겠다고 한 곳은 네이버페이라는 곳이 유일하더라고요. 이곳이 네이버 파이낸셜이 하고 있는 서비스인 건데 네이버의 자회사인 건데 어떤 이유에서 네이버 페이만 이거를 할 수 있었나 봤더니 두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네이버 파이낸셜 경영진이 상당히 보수적인 경영을 해왔습니다. 환불 금액 외부에 안 알려졌지만 네이버 페이는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환불 금액 100억 원 안 될 것 같답니다. 왜냐 봤더니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권 결제 같은 이제 정책적인 내부 경영 결정이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 상품권 결제 같은 걸 다 막아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고 그렇게 되니까 지금 카카오페이라든가 다른 상장사들은 환불 비용이 사실 수백억 이상으로 클 건데 환불 비용이 적은 네이버 페이만 약간 마케팅 비용 집행하는 느낌으로 이 60억에서 100억 정도 되는 돈을 집행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네이버는 반사이익이네요. 그렇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종 이커머스에 대한 이 신뢰감이 조금 사라지는 측면에서 소위 1군으로 불리는 네이버, 쿠팡 같은 이런 쇼핑몰들에 대한 신뢰가 오히려 높아지고 이쪽으로 소비자들이 집중되는 현상이 사실은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네이버에는 사실은 약간 반사 효과를 받지 않을 수 있나 이런 시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이슈. 지금 어제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죠.
의사록이 나왔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그 의사록이 어제 공개가 됐는데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담겼습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하면서도 2명의 금통위원들이 3개월 내 금리 인하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금리 인하 쪽에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요. 사실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적어도 미국보다 빠른 조기 인하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시각도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주택 때문입니다. 지금 물가 자체는 경기 부진이라든가 하반기 내수 부진 우려 때문에 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지만 금통위원들도 하지만 금통위 의사록 보면은 과거 경험상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 규모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서 이 주택 가격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은 이 가계부채가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어왔습니다. 네, 뭐 이번 주 또 이 기준금리 관련한 빅 이벤트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오늘 일본도 있고 이제 내일 새벽에 미국도 있고 잉글랜드, 영국 중앙은행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자 국내 증시에 이런 의사로 공개된 이후에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까? 지금 세 달 뒤에 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뒀다라고 볼 수도 있으면 한 10월 정도 기준금리 인하 뭐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7월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고무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아까 의사록에 하나 걸리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계대출입니다. 지금 국내 정책이 디딤돌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사실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6월에만 5조 원 늘었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전체 지금 700조 원이 넘어갑니다. 가계대출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이나 캐나다 같이 통화정책이 부동산에 민감한 곳에서 지금 금통위에서 가계대출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는 세계적인 금리 인하론이 확산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에 오히려 방점을 둬야 된다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고 지금 이런 것들은 아마 추후에 있을 금통위 회의록에 조금 더 다음 금통위를 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사실 당장 조기 금리 인하를 예측하기도 어렵고 금리 인하 얘기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빨리 된다라고 단정 지을기는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현재 정부 정책과 연관지어 생각하면 더 적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부동산 놓고 보면 항상 이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결정할 텐데 우리 부동산의 핵심 지역의 공급이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정부도 여러 가지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자, 다음은 이제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 계속 논란이 있었죠. 경영권 분쟁 때문에 일단락 된 듯 하다가 다시 재점하고 뭐 이렇단 말이죠.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옵니다. 보통 경영권 분쟁이 있으면은 뭐 그 주가 오르니까 투자자분들은 뭐 그렇게 나빠하지 않을 이슈일 수도 있지만 이거 잡음이 왜 이렇게 많이 나나 자체는 사실 리스크라고 봐야겠죠. 송영숙 부회장 등을 포함해 가지고 이 어머니 딸 그리고 한양정밀의 신농궁 회장까지 이제 한미약품 대주주 연합 세 분께서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고 뭐 새로 이사를 선임한다 추진했는데 이렇게 되면 현재 한미사이언스의 대표인 이 아들들, 고 임성기 회장의 아들들에선 상당히 이제 좋지 않은 얘기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반발하는 기류들이 이 경영진 입장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취재를 해보면 내부 입장에서는 임주연 지금 부사장을 비롯한 딸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있나 봐요. 왜냐면은 이 임주연 따님 쪽에서 이제 고 임성규 회장의 따님 쪽에서 사실 첼로 전공하시고 경영 능력 있겠느냐라는 의심이 그동안에 많았었는데 회사 매일 출근하고 이런 성실한 모습들이 지금 내부에 조금 소액주주들의 마음을 돌리고 있다고 반대로 임종훈 대표라든가 지금 회사 출근 잘 안 하신다는 얘기들도 조금 들려와서 기존 주들을 불안한 면이 조금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임시주총을 만약에 하게 되면 9월에 하게 될 건데 그때까지 지금 반대 입장이 있었던 임종훈 형제가 어떤 수를 쓸지 어떤 수를 카드를 던질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임주연 사장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에 계속 경영에 관여를 했고 장차남은 뭐 좀 떨어져 있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찌됐든 한미약품이 어제 실적을 내놨단 말이죠. 이게 실적 자체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아, 굉장히 좋았습니까? 이 와중에 좋았습니다. 이 분쟁을 하게 되면 경영 집중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괜찮았고요. 매출이 3,781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10% 올랐고 영업이익은 2분기 581억 원, 전년 대비 75% 넘게 성장을 한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로슈제시라고 해서 그 고지혈증 이런 데 쓰는, 저도 고지혈증 있긴 한데 여기에 쓰는 이 약이 있습니다. 여기가 판매가 꽤 괜찮았습니다. 2분기에만 500억 넘게 팔았고요. 그리고 계량 복합 신약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게 한미약품의 설명입니다. 거기다가 해외 수출이 지금 꽤 되고 있습니다. 북경한미, 그러니까 중국 쪽 판매라든지 이런 해외 수출 실적도 전년 대비 계속 성장하는 모습 보이면서 일단 실적 측면에서는 주주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네, 이건 뭐 전문 경영인이 잘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마지막 이슈 한국타이어입니다. 한국타이어가 한온 시스템, 옛날에 제가 자동차 실험할 때는 이제 한라공조 뭐 이랬었는데 맞습니다. 요거 지금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깎아달라 뭐 네.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정확하게는 이제 인수가액 자체를 깎을 수는 기는 어려울 거고, 그 관련해 갖고 유상증자를 하나 받기로 했습니다. 발행가액이 5천 원이 넘어간데 주당 지금 현재 주가 많이 떨어졌죠. 주가 한온 시스템이 세계 2위 공조업체이긴 하지만 주가 4,400원 수준이거든요. 제가 지금 실적 얘기하다 조금 헷갈리는데 4,4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상증자 발행가보다 낮아지니까 이거 할증률 적용이 너무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한국타이어 측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계속해서 IB 업계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인수 조건을 좀 변경해서, 그동안에 사실 인수 얘기 나왔을 때 한국타이어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한온 시스템에만 좋은 딜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너무 때문입니다. 비싸게 사시려고 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봐야 될 게 8월 3일로 아마 유상증자 대금 납입 일정이 정해졌을 텐데, 이거 미뤄지거나 변경되면은 이 딜 자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그렇게 되면은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 주가는 약간 좋고 한온 시스템은 조금 더 안 좋아질 가능성 있겠구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온 시스템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한 얘기일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반대로 한국타이어는 좋을 수 있는 거죠. 한국타이어는 뭐 좋을 수 있겠네요. 예, 한앤코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슈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